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원들이 다음 달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점수가 낮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발병률이 가장 많은 암은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감 시즌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10월 안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일러업계 선두주자 경동 나비엔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온수 매트를 기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원들이 다음 달 평양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한상총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그리고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다음 달 15일에서 19일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 경제인 평양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회원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방북할 예정이며 현재 이들은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측은 당초 300명 정도가 방북하길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제재를 의식해 인원을 가급적 줄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북에는 미국, 유럽, 일본,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상공인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승리 전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제1교포 출신인 한창우 일본 마루한 그룹 회장, 박종범 유럽 한인 상공인 회장, 신한금융지주의 일본계 주주, 김화남 제주 여자학원 이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크레딧 기록이 나쁘거나 점수가 낮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 신청자의 크레딧 리포트로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혜택 제한 방침을 담은 새로운 이민 정책안에서 이민 신청자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심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 이민 정책이 시행되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는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부채 상태, 소송이나 파산 전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안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크레딧 점수는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이 영주권 승인 여부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크레딧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성실한 페이먼트 기록이나 부채가 적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발병률이 가장 많은 암은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인 남성과 여성 모두 위암이 다른 아시안에 비해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의학저널 CTG 최신호에 실린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의 암 발병률에 따르면 한인 남성의 경우 10만 명당 314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본인, 라오스인, 필리핀인, 베트남인에 이어 5번째입니다. 특히 한인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의 발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남성 10만 명당 48명에게 전립선암이 발병했습니다. 이어서 직장암, 폐기관지암, 위암, 간암, 갑상샘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여성의 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264명으로 한인 남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아시안 여성 중에서는 일본계, 필리핀계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한인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은 유방암으로 10만 명당 68명에게서 유방암이 발병해 다른 암 발병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암, 폐기관지암, 위암, 갑상샘암, 자궁경부암 순이었습니다. 특히 한인 남성과 여성 모두 위암이 다른 아시안에 비해 특별히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한인 남성의 위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39명으로 다른 아시안에 비해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한인 여성의 위암 발병률도 두 번째를 기록한 베트남인보다 무려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암 검진 인식은 비교적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독감이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렸습니다. 다시 독감 시즌을 앞두고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 효과를 보려면 10월 안에 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 시즌은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보건당국은 10월 안에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라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8만 명이 독감으로 목숨을 잃어 40년 만에 가장 많은 독감 사망자를 기록했는데 최근 수년간 사망자 수가 12,000명에서 56,000명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겨울 독감 피해가 유난히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 사망자가 많았고 아동 사망자의 80%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성인은 반드시 매해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웹사이트 백신 파인더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 보일러 업계의 선두주자 경동 나비엔이 뉴욕 가정상담소에 온수매트를 기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정상담소 측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일러 전문업체인 경동 나비엔이 뉴욕 한인 가정상담소를 방문해 프리미엄 온수매트 5대를 기증했습니다. 이상규 경동 나비엔 미주 법인장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뉴욕 가정상담소의 봉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전달식을 갖게 됐다며 경동 나비엔이 기업을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만큼 한인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가 좀 연례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뿐만 아니고 한인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좀 찾아서 봉사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김봄신혜 소장은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소외된 한인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경동 나비엔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증받은 온수매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쉘터인 무지개의 집과 장기 주택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온수매트 5대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기업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아주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경동 나비엔은 순간식 온수기와 보일러를 앞세워 콘덴싱 보일러 시장에 강자로 성장했으며 지난 2016년 친환경 온수매트 컴포트메이트를 선보이며 미국 겨울철 난방 문화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2015년 종업원 임금 미지급 소송 중 파산 신청을 했던 금강산 식당이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해 또다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연방 파산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따르면 금강산 식당이 지난 7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2015년 종업원 임금 미지급 소송 중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5월 해제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금강산 식당의 이번 파산 신청은 건물주인 KIT 리얼티가 지난 1월 25일 퀸즈 주택법원에 임대료 미납과 재산세 미납 등을 이유로 퇴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서에 따르면 채무액은 $500,000에서 $1,000,000로 파악되고 있으며 채권자는 49명 이하로 기재돼 있습니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2015년 종업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67만여 달러를 배상하는 판결을 받자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고 지난해 5월 파산보호를 해제하며 경영을 정상화했었습니다. 그러나 맨하탄 연방지법은 올 4월 금강산 유 사장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사기 양도했다며 종업원들에게 약 $2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유 사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상급 국악인들이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명인열전이 내일 맨하탄에서 열립니다. 올해 공연은 한국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남상일 씨가 특별 출연해 정통 국악과 퓨전을 넘나드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국악협회가 주최하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 제5회 명인열전이 내일 저녁 맨해튼 심포니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미동부 국악협회 연습실에서 뉴욕 뉴저지 국악인과 특별 출연 소리꾼 남상일 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출연진들은 오랜 시간 연습해온 만큼 내일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다짐입니다. 국악협회 임갑선 회장은 한인 2, 3세에게 국악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시작했던 명인열전이 올해 5회를 맞아 감회가 새롭다며 내일 공연이 남녀노소 모든 연령 관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1.5세, 2세들한테 이렇게 한국의 국악의 발전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계속 국악을 배울 수 있게 해마다 저희들이 힘들지만 명인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 국악계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한 소리꾼 남상일 씨는 한국의 소리를 미 동부 한인 동포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먼 길을 왔다며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악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참 좋거든요. 더군다나 이 동포 사회에서는 그럴 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열리는 그 명인열전이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번 5회 명인열전에서는 남상일 씨가 국내 TV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국악 가요와 흥부가 등의 시원한 판소리, 민요 메들리를 노래하며 미 동부 국악협회 국악인들의 건모와 태평무, 창작 및 퓨전 무용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일회용 비닐봉지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의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환경위원회는 어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일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 용기,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식료품점 등에서 제공하는 종이봉투는 장당 10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장애자들에게는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처음 적발 시 벌금 $500가 부과되고 2회째는 $1,000, 3회 이상은 $5,000가 부과됩니다. 당초 주의회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장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필 머피 주지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가 아닌 완전 퇴출이 필요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상원에서 비닐봉지뿐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보강한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규제가 정식 입법될 경우 한인 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페이스북이 보안 침입을 발견해 긴급 조치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5천만 건에 가까운 사용자 계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해커들이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 View As 기능에 침입했다고 밝혔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안 문제를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법 집행기관에 해커 침투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해커들이 View As 기능을 통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권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조사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아직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3%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16살 임산부를 흉기로 찌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PD는 어제 저녁 7시 45분쯤 윌셔 블러버드와 알바라도 스트릿에서 16살 임산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한 청소년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 2명은 인근 99센트 가게 앞에 함께 서 있던 피해자와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they were approached by two male Hispanic suspects. The suspects basically approached the male victim and asked him where he was from. And it was it's commonly asked a person to find out what gang they're involved with. And when that male victim said he wasn't a gang member, he was punched in the face. And at some point, the female tried to distract one of the suspects when she was stabbed in the lower torso.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LAPD는 이번 사건을 갱 관련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LA 다운타운 의류 산업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원단을 수입하던 한인 섬유업계는 비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잇따르면서 LA 다운타운 섬유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체 수입량 가운데 절반가량을 중국산 원단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인 섬유업계는 수입 가격이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인상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맞은 격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좀 해가고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또 이런 가격적인 부분, 저희가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관세 타격으로 인한 업계 도미노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섬유, 봉제, 유통 등이 맞물려 있는 LA 다운타운 의류업계의 특성상 갑작스런 원단값 상승이 업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단이 비싸니까 옷을 많이 안 만들겠죠.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관세가 미해지면은 첫째 물량이 작아지니까. 특히 이제 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통해서 가장 싼 물건들, 가장 좋은 품질 좋은 걸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 많은 소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군데에만 너무 의존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에 좀 타격이 조금이나마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원단 값 자체가 오르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또다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혀 가뜩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인 섬유업계는 이번 주부터 한국, 베트남, 대만 등으로 수입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산 원단 의존도를 줄이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 법사위는 오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됐던 브렛 캐버너 연방 대법원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11, 반대 10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입니다. 상원은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인준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연방수사국 조사를 촉구하고 있어 일정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인권연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증가한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퀄리티 워치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오범죄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이 사이트를 접속해 사건 발생 장소, 발생 경위 등 관련 정보를 입력 후 전송하면 뉴욕주 인권국, 뉴욕시 공익옹호관 등 약 3천여 개의 인권 관련 지원 서비스 시설과 단체 중 사건 지원과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곳에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한국 대표부 등 미주 지역 공관 8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유엔 한국 대표부는 15일, 뉴욕 총영사관은 16일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감사에서는 박효성 뉴욕 총영사와 우성규 부총영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예산 집행 현황과 인력 운영 상황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 패밀리 재단이 24회 설봉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 미 동북부 12개 주에 위치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입니다.
성적은 학과목 평점 3.5점 이상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특수 재능이나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두각을 나타낸 학생이 우대되며 신청서와 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부모의 세금 보고서 사본과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오전에 안개가 많겠으나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영상 2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영상 12도. 일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